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의 기적을 만들어드릴 미라클 국어, 저는 윤미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자, 그 앞에서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실력을 쌓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요. 저랑 같이 답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그 문제 안에 있는 내용에서 차마 다 다룰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까지 제가 더 추가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까지 같이 필기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10개씩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건데, 문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금 표준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는 다음 중 표준어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였어요.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뒷곁, 아둥바둥, 하염없다, 이지러지다. 이 4개 중에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뒷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로는 후정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알면 조금 아쉬우니까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뒷뜰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뒷곁도 맞는 말이지만 뒷뜰, 집체의 뒤쪽에 있는 뜰을 말하는 거죠. 같은 말로, 비슷한 말로는 뒷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뒤안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시죠. 뭐 집 뒤안에 가보면 뭐가 뭐 장독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들을 하시는데 뒤안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어로 인정이 안 되는 말이니까요. 자, 뒷곁에 전북 방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곁, 뒷뜰은 되고 뒷마당은 되지만 뒤안은 안 된다. 자, 근데 또 특이한 게 뒤안길은 또 돼요. 그래서 뒤안으로 출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뒤안길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자, 늘어선 집들의 뒤쪽으로 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뒤안길은 또 표준어로 인정이 된다는 거 같이 조금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란이라는 말이나 뒤뜰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방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뒤란과 뒤뜰락은 표준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뒷곁, 그 다음에 뒷뜰, 그 다음에 뒷마당, 뒤안길까지는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뒤안이랑 뒤란이랑 뒷뜰락이 나오면 표준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이제 필기하면서 보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답이었는데요. 자, 아둥바둥이라는 거 정말 많이 쓰죠. 뭐 아둥바둥 사느라고 뭐 저 정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자, 아둥바둥은 틀린 말이고요. 아등바등이 맞는 겁니다. 자, 뜻은 일단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모양을 뜻하는 건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그냥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아둥바둥 아니고 아등바등이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접사 하다를 붙여서 동사를 만든 아등바등하다라는 것도 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조금 다르지만 네, 비슷한 말인 으등부등이라는 게 있어요. 으등부등. 자, 무엇을 이루려고 없이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모양인데 거의 똑같죠. 그래서 어감의 차이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등바등이나 으등부등까지도. 자, 요거는 이제 잘 모르던 단어였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염없다가 3번이었는데요. 이 하염없다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비슷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단어들이 없어서 제가 일단 요것만 넣어놨는데 자, 하염없다는 형용사에 해당이 됩니다. 뭐 하염없는다 이런 말은 안 되기 때문이죠. 자, 뜻을 보면 시름에 쌓여서 멍하니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생각이 없다. 는 뜻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심리 상태 따위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염없다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표준어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은 이지러지다예요. 그 이지러지다라는 거를 평소에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학작품을 좀 읽어보시다 보면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지러지다도 다른 말과 좀 헷갈릴 수 있는 말은 없고요. 지금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표준어 맞고요. 자,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서 없어지다는 뜻이나 달 따위가 한쪽이 차지 않다. 그래서 달이 이지러졌다. 이지러진 달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특히 문학작품에서 달 가지고 이지러지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세 번째는 불쾌한 감정 따위로 얼굴이 좀 일그러졌을 때 우리가 일그러지다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이지러지다 또 일그러지다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성격이나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좀 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져 있을 때도 이지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그러지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이것도 맞는 거지만 이지러지다라는 것도 표준어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도 역시 표준어가 아닌 걸 찾는 문제였어요. 애달다, 금, 너돈, 그 다음에 꼭두각시,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4개였는데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1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애달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는 표준어가 아니고 어떤 게 표준어냐면 애달프다라는 말이 표준어예요. 그래서 애달프다의 활용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달다, 뭐 애달퍼 뭐 이렇게 했을 때 애달프어가 그렇게 되는 거지 저기 애달버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리다의 뜻으로 사용하거나 애처롭고 쓸쓸하다의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자, 예문을 좀 보면 애달픈 사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달프다 했을 때 애달프까지가 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니은 붙여서 관형어의 형태로 애달픈 사연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애처롭고 쓸쓸할 때도 자, 그는 애달픈 가락으로 노래를 불렀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달프다, 뭐 애달픈 뭐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금, 너돈이에요. 이거는 맞는 거거든요. 자, 너돈인지 넉돈인지 내돈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너돈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규정 17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너라고 하는 걸 쓸 때랑 넉이라고 하는 걸 쓸 때를 정해줬는데요. 자, 그래서 돈이나 말이나 발이나 푼을 셀 때는 너라는 말을 쓰지 넉이나 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너가 오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말이나 발이나 푼으로 바꿔도 네, 너말, 너발, 너푼이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입에 붙여서 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쓰는 말이 잘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로 딱 나왔을 때는 이게 넉인가 너인가 내인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지금 너를 쓸 때나 넉을 쓸 때만 좀 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넉을 쓸 때는 양을 쓰거나 되를 쓰거나 섬을 쓰거나 자를 쓸 때 그쵸? 그때는 넉을 씁니다. 그래서 넉양, 넉돼, 넉섬, 넉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너돈, 너말, 너발, 너푼, 넉양, 넉돼, 넉섬, 넉자 이런 식으로 입에다 붙여서 발음을 해보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본 것처럼 네라고 해서 4개 셀 때 쓰는 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3번은 꼭 두각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표준어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꼭두각시 발음이 이제 된소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표준어가 아니죠.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던 걸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꼭 두각시로 써도 발음이 뒤에 게 자연스럽게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발음이 그렇게 난다고 해서 표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꼭 두각시로 같이 이제 나왔거든요. 표준어 규정에서는. 근데 꼭 두각시라고 사실 쓰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두각시 오히려 저는 꼭 두각시라고 쓰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지금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꼭 두각시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꼭 두각시는 꼭 두각시 노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형을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걸로 더 많이 쓰죠. 남의 조종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뭐 사람이나 조직. 그래서 너는 걔 꼭두각시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째 가든지 말든지입니다. 자, 요거는 가든지 말든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네가 선택을 해라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자, 이 선택의 문제일 때와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거일 때가 서로 다른데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든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가던지 말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어찌나 뭐뭐 하던지 라고 얘기하면 그건 과거의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 그건 선택의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든지하고 던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꼭 든지로 쓰지 않아도 든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든 말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역시 선택의 의미니까요. 그 다음에 던지를 쓴다는 건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뒷절의 사실과 연결시킨 데 쓰이는 연결어미라고 제가 해놨는데 뜻은 어쨌든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던이랑 연결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암기하시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선택일 때는 든, 그 다음에 과거의 의미일 때는 던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이번엔 표준어끼리 묶인 걸 찾으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두 개를 다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정답은 네, 4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4번만 맞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시구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귀절은 틀린 겁니다. 자, 귀절은 뭘로 바꿔야 되냐면 구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가 나오고 여기도 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어 규정 13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라고 했죠. 그래서 귀로 하는 게 아니고 구로 통일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시구, 그 다음에 구절 이렇게 쓰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쵸?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놓은 상태에서 예외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귀글, 글귀 이 두 가지만 빼놓고는 전부 다 한자 구는 구로 적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귀글, 글귀 자, 요 두 가지만 귀로 쓰고 나머지는 다 구로 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수권, 그 다음에 수권은 맞는 거죠. 근데 순놈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수놈이라고 해야지 맞는데요. 전에도 제가 그 강의할 때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 수를 쓸 것이냐, 숫을 쓸 것이냐. 근데 수를 쓰는 게 훨씬 많고 숫을 쓰는 게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숫을 쓰는 것만 외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순양, 순염소, 숫쥐. 그래서 양념쥐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념쥐, 순양, 순염소, 그 다음에 숫쥐 이런 경우만 수수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꿩도 수꿩, 그 다음에 뭐 놈이라는 말을 붙여도 수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요 순양, 순염소, 숫쥐만 일단은 다시 암기를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수탉과 수병아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히읗 종성체언이었기 때문에 뒤에 히읗이 딸려 나와서 여기다가 비읍을 합치면 이게 축약이 일어나가지고 피읍으로 발음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병아리가 아니라 수평아리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숙회 아니면 수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수평아리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저 수병아리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 7항에 보면 자, 여기서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암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암컷, 수컷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수강아지 강아지죠. 수하고 강아지에서 수캐, 수컷, 그 다음에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적이, 수돼지, 수평아리.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계속 익숙하게 보셔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적이, 수돼지, 수평아리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서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억지로 막 다 외워가지고 오늘 외운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바로 또 기억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번 보셔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4번이 답이었었죠. 그래서 윗넓이라든지 윗도리가 둘 다 맞는 거였었는데요. 웃을 쓸 것이냐, 윗을 쓸 것이냐, 그리고 위를 쓸 것이냐가 문제죠. 그래서 웃하고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서 윗으로 통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윗으로 통일이 저렇게 됐죠. 그런데 다만 규정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수나 암 나오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파트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층이라고 했을 때 이걸 위층이라고 할 것이냐 위층이라고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거센 소리 앞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거센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윗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위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빼고 위층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를 보시면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옷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 어른, 위 어른 이런 건 없으니까요. 이런 대립이 없으니 여기다가는 옷을 써서 웃어른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만 규정을 잘 보시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넓이나 아니면 돌이나 이런 말은 위아래의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윗을 그대로 써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 두 가지는 전부 다 표준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4번 문제도 역시 표준어가 아닌 걸 찾는 문제예요. 자, 의례, 튀기, 사글세, 깡충깡충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의례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의례는 틀린 말이고 자, 의례가 맞죠. 자, 의례가 표준어고 의례는 틀린 말입니다. 자, 의례의 뜻은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또는 틀림없이 언제나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예문을 보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녀는 선비는 의례 가난하려니 하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선비는 의례 뭐 당연히 가난하겠거니 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 틀림없이 언제나 이것도 씁니다. 그는 회사 일을 마치면 의례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한다. 뭐 항상 뭐 언제나 그런 술 한 잔을 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에가 아니라 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이에요. 근데 사실 2번을 답으로 고르셨던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왠지 뭐 예전에 튀기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다문학 사회에서는 쓰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꼭 그럴 때 쓰는 것만은 아니고 제가 뜻이 이제 위에 거 1번하고 2번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튀기라고 하는 거는 종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종은 튀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믹스견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영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튀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탉나기와 암소 사이에서 나는 동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혼혈인을 조금 낮잡아서 튀기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말인 거죠. 그런데 1번이나 2번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튀기는 표준어고요. 대신에 특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서로 이제 표준어 규정에서 같이 이것은 써도 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상대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저것도 특이라는 말로 발음을 하시는 분이나 쓰는 분들은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튀기라는 말이 맞다는 걸로 그냥 굳이 내가 쓰지 않는 말을 보면서 헷갈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튀기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사글세예요. 사글세도 왠지 월세인데 월세로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글세가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요게 오히려 틀린 것이고 사글세가 맞는 겁니다. 근데 월세는 그냥 월세로 써주는 게 맞죠. 그래서 월세는 월세로 쓰고 사글세는 사월세가 아니라 사글세로 쓰는 게 맞습니다. 표준어 규정 5항에 보면은 월세의 딴 말인 사월세를 요 뜻으로 잡아서 사글세라는 말과 함께 써오던 것을 사월세는 단순한 한자 취음일 뿐으로 취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사글세가 왜 사글세예요? 라고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해설 규정을 조금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월세는 월세가 맞지만 사글세가 표준어로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4번이에요. 그리고 4번은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보셔서 이거는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깡충깡충이 표준어죠. 그 다음에 깡총깡총은 표준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깡충깡충은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인데, 이것이 표준어이기 때문에 강중도 표준어예요. 근데 강보다 깡이 조금 더 세고 그 다음에 거센 느낌을 주게 됩니다. 표준어 규정에 보면 지금까지 모음 조화 규칙에 얽매여서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현실 상황에서 뭐 깡충깡충이라고 많이 하니까 현실 발음을 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음화 현상을 인정한 것이다. 예전에는 굉장히 모음 조화 현상을 철저하게 지켰었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점점 이제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깡충깡충도 그런 예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음성 상징어에서는 그나마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깡충깡충도 깡총깡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발음을 적용을 해서 깡충깡충을 표준어로 삼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표준어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번엔 옳은 걸 찾는 거네요. 그러면 틀린 게 3개란 얘기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이 틀렸으니까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셋째라고 나와 있었는데 셋째가 맞는 말이죠. 뭐 넷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표준어 규정 6항에 보면 자, 두째, 셋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사과를 벌써 셋째 먹는다에서와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해 왔어요. 근데 언어 현실에서 이와 같은 구분 역시 너무 인위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냥 둘째, 셋째로 그냥 통합을 해버렸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두째하고 셋째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두째는 쓰는 경우가 있긴 있죠. 보시면 10단위 이상의 서수사에서 뭐 12째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셋째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는 둘째, 셋째처럼 그냥 셋째로 사용한다는 거.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그냥 한꺼번에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안사두는 틀리고 안사돈이 맞아요. 원래 사돈이라는 말을 따로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안을 붙여도 그냥 사돈은 사돈으로 씁니다. 그래서 안사돈, 뭐 바깥사돈 했을 때 사돈을 그대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부주금은 틀리고 부조금이 맞는 거죠. 부조금, 네, 부조금이 맞습니다. 자, 표준어 규정 8항을 보면은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서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하면서 거기에 다른 이제 예문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용례들이요. 근데 밑에 다만 해놓고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그 용례로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요. 부조, 사돈, 삼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삼춘, 사둔 이런 식으로 음성 상징, 모음 조화가 죄송합니다. 자, 모음 조화가 이렇게 좀 흐트러진 상태로 쓰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성 모음 원래 있는 형태로 그대로 발음하는 게 표준어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조, 그 다음에 사돈, 삼촌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삼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도 삼춘이 아니라 삼촌으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조, 부조금, 사돈, 안사돈, 바깥사돈, 사돈 어르신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삼촌도 뭐 외삼촌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삼촌, 사돈은 사돈, 부조는 부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4번째 거는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었는데, 자, 밀뜨리다라고 써 있었죠. 근데 밀뜨리다도 되지만 밀트리다도 돼요. 그래서 뜨리다와 트리다는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뭐 깨뜨리다, 뭐 깨트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리을을 탈락시키고 만약에 밑뜨리다나 미트리다도 쓰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 걸로 나오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되고, 표준어는 위에 게 맞습니다. 밀뜨리다, 밀트리다.
자, 그래서 밀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힘있게 확 밀어버리는 경우에 밀들이다, 또 밀트리다를 씁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원형에 좀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밀다에서 온 거기 때문에 밀이라는 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리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 때 많이 탈락이 되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엔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은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4개 중에 표준어가 아닌 것은 3번입니다. 한참때.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근데 두텁다의 뜻을 보시면 자,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두텁다하고 좀 혼동하실 수 있는 말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두껍다라는 말과 이렇게 사용하는 면에서 좀 혼동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두껍다와 두텁다의 차이. 일단 우리는 두텁다의 뜻은 지금 봤죠? 그럼 두껍다는 어떤 뜻이냐면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를 보통의 정도보다 크게 하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껍게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면 두텁다와 두껍다의 어떤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신의나 믿음이나 관계나 인정은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껍다를 쓸 때는 주로 눈에 보이는 뭐 사물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을 여기다 놓고 물건이 두텁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물건이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들의 관계는 두꺼운 관계야 이게 아니라 두터운 관계야 라고 하셔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생각을 해보면 두텁다를 써야 되는 경우에 두껍다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두껍다를 써야 되는 경우에 두텁다를 쓰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텁다를 이런 관계에서 써야지 물건에다가 막 다 두텁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두텁다라고 던졌을 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주고 나서 거기서 단어가 뭔가 잘못 쓰인 걸 찾아라라고 했으면 두텁다가 쓰여야 되는 경우에만 맞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텁다와 두껍다 차이 같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메우다입니다. 자, 이 메우다는 메우다가 맞는 말이고 메꾸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메우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보면 이게 매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매다라고 하는 건 뭐 목이 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좀 뚫려야 되는 건데 뭐 숨이 잘 안 쉬어진다거나 목이 잘 안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목이 맨다 막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럴 때다가 여기다가 우라고 하는 사동접사를 붙여서 만든 게 사실 매우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꾸라고 하는 게 올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우다가 맞는 말이고, 자, 메꾸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메우다의 뜻을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놓았는데, 요거는 참고 삼아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메우다랑 메꾸다가 있었을 때 메꾸다가 나오면 일단 틀렸다라고 하시고, 메우다가 표준어로 맞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선택지인데요. 이게 정답이죠. 자, 한참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한참때는 표준어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창때가 맞는 말이에요. 한창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운이나 의욕 따위가 가장 왕성한 때.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보고 어르신들께서 지금 한창 때군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참 때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참 때가 아니고 한창이라는 말로 써야지 표준어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창 때로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네 번째는 안절부절 못하다입니다. 자, 근데 안절부절 못하다가 맞을까, 안절부절하다가 맞을까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안절부절 못하다가 오히려 맞는 것이고 안절부절하다는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안절부절이라는 부사는 또 맞는 거거든요. 좀 혼동이 되시죠? 그럼 굳이 좀 신경 써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는 맞고 안절부절하다는 안 되고 안절부절은 또 맞는 겁니다. 자, 안절부절 못하다는 동사예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안절부절 못하다를 동사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걸 부사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안절, 부절을 쓰시면 돼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는 안절부절 하다를, 그럼 안절부절 맞으면 안절부절 하다를 써야지 왜 안절부절 못 하다를 쓰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규정을 가지고 왔는데, 자, 25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다와 안절부절 하다 중에서 안절부절 못하다를 좀 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훨씬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걸 표준어로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표준어, 안절부절 하다가 비표준어, 그리고 안절부절은 역시 표준어가 된다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은 다음 중 표준어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자, 이 4개 중에서 자, 결실하다, 남은 생에, 입히지다, 주책부리다. 자, 이 중에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결실하다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익숙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실을 맺다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결실을 맺다라는 것도 괜찮은데 결실하다라는 말이 아예 동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실하다도 우리가 결실을 맺다라고 쓰는 그런 그 문장 내에서 대체돼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동사의 뜻을 보시면 뭐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여물었을 때 결실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의 결과가 잘 맺어졌을 때도 결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실하다, 뭐 결실을 맺다 그런 표현들 둘 다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남은 생애예요. 자, 이 남은 생애는 맞는 표현인데 제가 이것보다 좀 틀린 표현을 알려드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일단 오른쪽에다 제가 굳이 틀린 걸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표현이에요. 남은 여생.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생애를 썼냐, 여생을 썼냐의 차이잖아요. 그럼 생애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한평생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여생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여생의 여가 남을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남은을 또 쓰면 남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중복된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남은 여생은 잘못됐고 남은 생애는 괜찮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중복되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뭐 동해바다, 그럼 거기서 이미 해가 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동해로 쓰든 아니면 동쪽 바다로 쓰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고목나무 이런 거 했을 때도 목이 이미 나무기 때문에 고목으로 쓰든가 아니면 오래된 나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입히지다예요. 자, 여기서 입히지다는 것도 맞는 표현인데요. 지다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히라는 말 말고도 다른 단어하고도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는데 1번에 보시면 해나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해가 진다, 달이 진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꽃이나 잎 따위가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도 지다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잎이 지다도 괜찮고 지금 예문에 보시는 것처럼 꽃이 지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번에 묻었거나 붙어있던 건 닦이거나 쉽게 없어졌을 때도 뭐 때가 지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다는 좀 의미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꼭 입히지다로 나오지 않고 다른 걸로 바꿔서 나오더라도 이렇게 예문이 제시가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맞는 것이다라고 찾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자, 네 번째. 요게 이제 정답이었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자, 주책 부리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주책을 부리다 해가지고 주책이라고 하는 명사를 목적으로 빼고 그 다음에 부리다라고 하는 말을 뒤로 이렇게 빼버리면 그것도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책 부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로만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주책을 부리다 이렇게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책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 일정한 주택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책을 부리다라고 했을 때는 너 주책을 부리지 마 했을 땐 주대 없이 막 왔다 갔다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 주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든 것 중에서 대부분은 다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주책 없다, 뭐 주책이다, 뭐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 주책 바가지 이런 거 다 됩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전부 다 표준어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되는데 하필이면 저 주책 부리다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를 다 외우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거를 다 외우실 자신이 없으면 주책 부리다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책 부리다는 안 되고 주책 없다, 주책이다,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 주책 바가지까지는 전부 다 괜찮다는 거 네,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표준어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1, 2, 3, 4 있죠? 정답은 네, 3번이었어요. 사실 푸르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표준어로 인정이 안 됐었는데 이 표준어로 이제 인정이 됐었죠.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자, 얼기빗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얼기빗이나 얼레빗이나 다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얼기빗은 틀린 말이고요. 얼레빗이 맞는 거예요. 자, 이 얼레빗은 빛 중에서도 좀 살이 굵어서 듬성듬성 성긴 큰 나무빗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레빗이 있고 참빗이 있는데 참빗은 좀 촘촘한 걸 뜻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얼레빗은 살이 굵은 거.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머리를 빗어 내릴 수 있는 그런 빗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레빗이 표준어입니다. 자, 2번은 드립다로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 드립다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드립다가 맞나 봐. 드립다가 아니고 드립단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 틀리고 들입다가 맞아요. 들입다가 표준어입니다. 부사로 세차게 마구라는 뜻이에요. 뭐 드립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 괜찮아요. 드립다가 원래 진짜 표준어였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게 표준어 맞고요. 다만 발음대로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밝혀서 적어주셔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3번이 나왔습니다. 3번 푸르르다. 자, 형용사, 이게 푸르르다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푸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자, 그래서 푸르르다는 푸르다의 비표준어로 예전부터는 표준어가 아니다. 뭐 푸르다의 잘못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2015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의미가 다르다 조금. 푸르다를 쓸 때하고 푸르르다를 쓸 때는 좀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서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푸르다도 맞고 푸르르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푸르다를 좀 더 강조해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형도 다 괜찮아요. 푸르르면 뭐 푸르러서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 자, 4번인데요. 여기서 의시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의시되다는 틀리고 의스되다가 맞습니다. 자, 의스되다는 동사로 이런 뜻이에요. 어울리지 않게 우쭐거리면서 뽐낸다. 너 그렇게 의시되지 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의스되지 마 라고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앞에 걸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좀 신경 쓰셔서 평소에 사용을 하시도록 좀 해보시면 그러면 조금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공부로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보다 일부러 그거를 쓸 수 있는 막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의스대다를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언제 한번 꼭 써봐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다가 친구가 뭔가 그런 기미를 보였을 때 옆에 가서 야, 너 의스대지 마 라고 얘기를 한번 써보면 자기가 생활에서 그런 걸 조금 써보다 보면 예전에 썼던 거를 좀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맞는 것들이 좀 내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쓸 때가 많지 않길 바라지만 이런 말은 좀 좋은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생활에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까지 다 봤고요. 자, 이번에는 9번 문제입니다. 9번은 다음 중 표준어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어요. 자, 1, 2, 3, 4 봤는데 사실 여기서는 답이 그냥 좀 뻔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한데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아직까지도 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밑에 것들이 또 중요하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 우 틀리고 무만 맞죠? 그래서 표준어 규정 14항에 보면 용례의 무는 되고 무우는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번이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건데, 개발, 세발. 이게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이에요. 글씨를 아무렇게나 쓰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 괴발, 개발만 맞는 거고, 개발, 세발은 인정을 안 했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막 썼을 때 괴발, 개발. 지금 괴발, 개발은 고양이 발이랑 개의 발이라는 뜻이니까 고양이나 개가 써놓은 것처럼 막 썼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개발, 세발도 개의 발이나 개가 쓴 건지 새가 쓴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의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개발, 세발로 쓰든 괴발, 개발로 쓰든 둘 다 표준어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남사스럽다 였어요. 근데 남사스럽다, 남새스럽다, 나무새스럽다, 우새스럽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남사스럽다가 맞냐, 나무새스럽다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나무새스럽다를 이제 일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나무새스럽다를 기준으로 뜻을 알려드리면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찾아보시면 그냥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말인데 남사스럽다로 써도 나무새스럽다를 써도 다 괜찮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비표준어가 따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다 맞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이쁘다인데요. 예쁘다가 왠지 표준어고 이쁘다는 뭔가 방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쁘다나 예쁘다는 둘 다 표준어예요. 그래서 이쁘다를 찾으면 예쁘다랑 비슷한 뜻이고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서 눈으로 보기에 좋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쁘다의 뜻이 그냥 이쁘다라는 것도 어감만 살짝 다를 뿐이지 똑같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이에요. 그래 마지막 문제라고 되게 여러 개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의 정답은 네, 3번이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은 끈아풀이랑 새벽녘은 괜찮은 거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살쾡이랑 떨어먹다는 틀린 말이에요. 자, 끈아풀 안 되고 새벽녘 해서 기억 안 되고 끈아풀, 새벽녘 이렇게 해서 키읔 받침한 게 맞는 거죠. 표준어 기억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살쾡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리을 기억으로 이렇게 살려줄 것이 아니라 살쾡이가 이미 됐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써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살, 그래서 리을만 쓰고 살쾡이가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살쾡이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살쾡이에서 우리가 쾡이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뭐 요거는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요거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좀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살쾡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털어먹다가 맞는 거지 떨어먹다는 틀리거든요. 뭐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털어먹다는 표준어, 떨어먹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자, 2번. 뜯개질은 맞고 수평아리도 맞는데 이 셋째, 이것도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애달다.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비표준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뜯개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해지고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빨래와 옷의 솔기를 이렇게 뜯어내는 걸 우리가 뜯개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뜯개질은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맞는 거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냥 한 번만 다시 언급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수평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숫을 쓸 수 있는 것은 제가 양념쥐 해서 양, 그 다음에 염소, 쥐 이렇게 세 개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히읗이 이제 살아있는 거 병아리하고 병아리의 비읍이랑 히읗이랑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서 수평아리로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평아리 맞는 거고요. 애달다 안 된다 그랬죠? 애달프다가 표준어기 때문에 두 개나 틀렸네요. 그래서 2번도 안 되는 거죠. 자, 3번에 치켜 세우다, 사글세, 설거지, 숙항아지 전부 다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치켜 세우다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치켜 세운다, 뭐 축혀 세운다 이런 말들을 둘 다 쓰기도 하는데 다 괜찮아요. 그래서 치켜 세우다, 축혀 세우다, 아니면 추어 올린다, 축혀 올린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표준어라는 거를 굳이 이제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켜 세우다, 축혀 세우다, 추어 올리다, 축혀 올리다. 이거 전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다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글세는 아까 봤죠. 사월세 아니고 사글세다. 그리고 설거지도 설것이 아니에요.
설거지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설거지 소리 나는 대로 쓰시면 되고, 수강아지, 이거 숙해, 숙강아지, 이거 수평아리, 이거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수 뒤에, 히읗 뒤에 기역이 합쳐졌으니까 이게 키읔으로 이렇게 발음이 돼서 수강아지로 쓴다는 거죠. 그게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수강아지나 숙강아지 이런 거 전부 다 네, 비표준어에 해당이 되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보조개하고 순양은 맞는 거예요. 양, 염, 쥐 했을 때 양이 들어가니까 순양이 맞는 거죠. 그리고 보조개도 맞고 여기에 볼우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국엔 파이는 거잖아요. 볼의 우물처럼. 볼우물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개, 볼우물 둘 다 표준어에 해당이 되고요. 순양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우리하고 강낭콩이 지금 잘못된 건데 광우리라는 표현은 틀린 거고 광주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물건 담는 이렇게 큰 그 광주리, 네, 그 광주리가 맞는 것이고 광우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광우리는 비표준어입니다. 그리고 강남콩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강남콩이라고 쓰지 않고 강낭콩이라고 써야지 그게 표준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틀렸으니까 4번도 네, 표준어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10번까지요. 표준어에 맞는 것, 아닌 것 이런 거 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많이들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만약에 틀린 게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맞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잘 옆에다 필기를 해놓으셨다가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표준어 문제 틀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